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이온큐, 리게티, 퀀텀 오늘부터 이렇게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지 최근 나온 뉴스를 통해서 분석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서 꾸준히 올려드릴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영상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뭐 주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다른 뉴스가 있다면 다른 뉴스도 같이 다뤄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이 지표 발표, 금리, 고용, 물가, 뭐 최근에 CPI 지표라든가 PCE 지표 혹은 뭐 PPI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죠. 예, 요러한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도 실업률이라든가 지금 비농업 고용 지수, 지금 그 일자리 숫자 증가라든가 요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브리핑 및 해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종, 지금 현재 종목 흐름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리면서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특징적인 기업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첫 번째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해킹 문제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커, 미국 재무부 해킹 사건에 옐런 컴퓨터의 접근,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자들의 컴퓨터와 지금 현재 노트북에 지금 현재 해커들이 지금 침입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옐런 장관을 비롯하여 직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물론 비밀이 아닌 개인 기기에 있는 3,000개 이상의 파일에도 접근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일부 외국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국가 안보적 의미를 검토하는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사에 대한 법 진행 기관의 민감한 데이터와 자료에도 접근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상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들이 정보가 빠져나갔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자 지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미국 정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산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든 해킹의 창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위성 등 우주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사이버 체계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방어를 위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타용하도록 촉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스템이 완성되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양자 내성 암호 도입을 가속화하는 내용도 최근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 해킹 사건이 부각되게 되면서 미중 갈등을 좀 일으켰고요. 그 속에서 지금 미국이 강화해야 되는 기술들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들 중에서 우리가 최근 오늘의 주제인 양자 관련된 이야기도 있죠. 심지어 해당되는 이야기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그냥 말로만 나온 게 아니라요. 정말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이슈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계획이 나왔는데 그 안에 양자 산업 육성에 9천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이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규모가 다른 것 같죠. 미국 정부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기 위해서 9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양자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금 현재 행보로 풀이되고 있고요. 국가 양자 정보 과학 연구센터 연구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개발에도 지금 현재 개발을 넣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 파운드리 등 연구 개발을 가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이 미국에서도 이제 주류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준비하는 모습이죠.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사실상 너무나도 핵심이죠.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 중국이 전부 다 알 수 있다면 사실상 미국의 행동에 지금 현재 결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결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도 양자 컴퓨팅을 열심히 개발을 통해서 상용화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양자 컴퓨팅 자체도 양자 관련된 기술 자체도 주목을 받지만 특히나 암호, 양자 암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양자가 이제 곧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육성 정책에 나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자 관련된 기업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이온큐 주가 차트입니다.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반등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주가가 살짝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퀀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정부가 열심히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게 지금이 이제 막 돈을 투자하기 시작한 거다 보니까 상용화되기 위해서 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 뭐 우리가 뭐 과거 지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15년,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못해도 2, 3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지금 이제 생각이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정부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이 정부 자금을 지금 현재 취득하는 기업들, 뭐 지금 돈을 뿌릴 때 받는 기업들이 있겠죠. 요런 기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얼만큼 자금을 정부 자금을 지원받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폭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연도에 정부의 얼만큼의 지원을 받는지, 정부와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지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 관련된 종목을 공략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정부기관하고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관련된 주식들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뉴스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정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 일부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지금 현재 이미 협상에 들어가긴 했는데 중간에 갈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극우 동맹으로부터 협정 반대에 지금 현재 직면했다. 뭐 지금 현재 생각보다 근데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쉽진 않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내각은 오늘 협정을 지지할지 논의할 예정이며 하마스는 중재자들이 발표한 협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문제는 뭐 이스라엘이 문제야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협상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하며 휴전 발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밑에 지금 이제 끼는 모습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이자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이죠. 지금 이제 양 대통령 후보자는 양측의 협정을 이행하라고 압박하며 인질 석방이 지연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확실히 근데 분위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네타냐후라는 인물 자체가 전쟁이 끝나면 사실상 자신의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끝내고 싶어 하는데 미국의 다양한 압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 휴전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현재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도 그렇고요, 공화당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휴전을 하고 싶어 해요. 원유 가격이 뛰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못했던 것을 트럼프 정권에 가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사실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문제고요.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시키고 싶어 하겠죠. 빠르게 제거를 목적으로 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휴전이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는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죠. 직접 뭐 통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물가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물가 상승이 나오면 어쩌지라는 좀 걱정이 요런 전쟁의 해소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최근에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요 지표 발표로 가겠습니다. 뭐 이미 CPI 지표 발표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몇 가지 그래도 관심 가질 만한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주택 착공 건수입니다. 그리고 뭐 주택 승인 건수도 있는데요. 주로 보통 주택 착공 건수를 많이 봅니다. 요걸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뭐 산업 생산 지표도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이 해당 지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다뤄지는 것은 주택 착공 건수가 많이 다뤄져요. 주택 착공 건수는 말 그대로 건설업이 얼마나 호황인지를 첫 번째 알 수 있죠.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치를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주택 착공 건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착공 건수가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면은 부동산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주가가 건물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표를 보면 아마 경제가 얼마나 정상적인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표 발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 업종별 종목 흐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어제자 지금 현재 미국 제 주가입니다. 애플이 마이너스 4% 정도 크게 떨어진 것이 특징이고요. 엔비디아가 뭐 전날 반등한 다음에 소폭 조정받으면서 1.96%를 좀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살짝 조정받고 있고요. 테슬라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조정받지 않았고요. 구글도 꽤 조정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술주들 위주로 꽤나 많이 반등했다가 반등한 수치를 일부 되돌려주는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들 중에서 애플의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데요. 뭐 테슬라는 전날 8% 정도 급등했다가 조정받은 거기 때문에 등락폭이 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플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8% 정도까지 반등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왜 하락했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왜 하락했나 찾아봤더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굴러떨어진 사과 애플 지금 현재 스마트폰 판매 부진. 애플은 2024년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비보와 화웨이에 이어서 3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은 15%로 연간 기준으로 17%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제 2025년 전망도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애플의 인공지능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금 현재 새로운 어필을 소비자들에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수요를 늘리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잘 지키지 못한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꽤나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 나온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4% 가까이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한 번의 실적 발표만으로 애플의 미래를 뭐 점할 수는 없겠죠. 애플이 워낙에 탄탄하고 워낙에 근본적인 기술력을 채워오고 지금 현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도 직접 구축한 기업이기 때문에 탄탄해서 아무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번의 휘청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적 발표 시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애플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뉴스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매출을 유지하는 기업 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매량이 사상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했습니다. 물론 뭐 점유율이야 굉장히 높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확실한 건 중국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다양한 할인 정책, 원가를 낮추고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할인 정책을 많이 피면서 살아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는지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현재 증시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장외 시장이죠. 정규장 이외의 시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꽤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주가가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기업은 없고요. 특별한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금요일장 시장이니만큼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큰 변화는 없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영상 추가적으로 더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주요 뉴스들, 시장 브리핑, 그리고 주요 지표 발표가 있으면 지표 발표, 추가적으로 업종 흐름 속에서 특별한 이슈와 종목이 있으면 해당된 이야기들 계속해서 브리핑으로 나눠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해외 주식을 혼자 하기 좀 힘드시다. 나는 누군가 대신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해외 주식 브리핑 같은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매주 정해진 날짜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매번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해서 업로드 되니까요 매주 주요 뉴스들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